안녕하세요.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의 체육,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어떤 시선, 그리고 우리 얼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쉽게 풀어가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렉산드로 졸리앙이라는 그 분은요, 아주 해안을 가진 철학자이신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라는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셨고요. 그는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성찰한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의 저서, 인간이라는 직업에서는요, 왜냐고 묻지 않는 삶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졸리앙은 아무런 이유를 갖지 않는 삶의 미학을 노래했는데요. 이유를 갖지 않을 때 타자의 편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 없음은 온전하게 현재에 몰입하여 만들고, 이 멋진 철학자는 태어나서부터 하루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졸리앙은요, 장애로 인해 힘들어도 자신을 둘러싼 이유나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때 삶의 의미와 내적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이 모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집착에부터 벗어날 때 내적 평화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면 보면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타자의 편견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제약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까?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그러한 제약들을 쉽게 체험하게 되죠.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 장애 가진 분들은 장벽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기구 하나하나에 접근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제약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장애인들이 바로 어렵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회가 진정으로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0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요, 장애인 체육에 대한 그 명시를 제대로 했고요. 그 다음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2005년 장애인 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제 옮겨짐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행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2005년도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장애인 스포츠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6년부터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7.7%라는 획기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요,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49.6%보다는 아직까지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250만 명의 장애인 중에서 80% 이상은 아직도 우리가 이토록 이야기하는 체육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생활체육 제약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운동하는 데서 큰 제약이었던 운동 공간 문제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많이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지역사회의 유휴지나 공터가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체육 공간으로 변모한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레비나스라는 프랑스 철학자는요, 자아와 타자의 관계는 얼굴을 통하여 구체화된다고 했습니다. 나와 너는 얼굴과 얼굴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의 존재 형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요. 내 욕망에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와 관련하여 윤리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성찰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윤리라는 것도 타자를 잘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타자를 잘 책임지고 타자를 잘 보살펴야 윤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레비나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요, 내가 타자로 다가가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화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타자한테 달려가서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타자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레비나스는요, 내가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타자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한다면 결코 나는 진실한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레비나스 철학의 정수입니다. 내가 장애를 가진 타자에 대하여 그들의 도움을 모른 척 한다면 레비나스는 나에게 너는 진정한 인간이 되지 못했어 라고 아마 꾸짖을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요청에 귀를 우리는 삶, 이것이 바로 나를 완성하고 우리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스포츠 문학 TV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죠. 레비나스 철학을 말씀드렸는데요. 레비나스를 통해서 장애인과 더불어 체육하는 법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장애인 타자의 요청에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장애인의 체육 권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내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내면과 만날 수 있는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authentic self, 진정한 자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아를 만나고 싶다면 레비나스의 말대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도움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발벗어 나서서 진정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고 우리 세계는 행복한 세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더불어 사는 삶에서의 장애인 체육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체육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한테 열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큰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갖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고맙습니다.